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1번입니다. 56을 소인수분해 결과로 고른 것은 소인수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몇 가지 용어들을 이해하면 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수, 배수, 인수, 소인수. 예를 들어서 6은 1 곱하기 6 그리고 2 곱하기 3으로 표시됩니다. 6에 대해서 2와 3은 약수라고 그러고 2, 3에 대해서 6은 배수입니다. 약수와 인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6의 약수는 1, 2, 3, 6, 4개입니다. 그리고 2의 약수는 1, 2, 2개입니다. 3의 약수는 1, 3, 2개입니다. 즉, 6은 약수가 4개이지만 2와 3은 1과 그 자기 자신 2개입니다. 특히 이러한 약수를 소수라 그러고 6을 소수의 곱으로 표시했을 때 이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12를 4 곱하기 3으로 표시하면 이것은 소인수 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는 2 곱하기 2로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표시하면 소인수 분해로 갑니다. 2 곱하기 2는 거듭제곱의 정의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시되므로 이렇게 했을 때 완벽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두 번째,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은 어떤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3번 곱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2에 오른수 외에 3이라 쓰고 이것은 지수, 지수는 반복해서 곱하는 수를 말합니다. 아래는 미치입니다. 그렇다면 3을 2번 곱하면 이것은 3의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56을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라는 것은 실제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과 똑같습니다. 56 나누기 1을 하면 2 곱하기 2는 4, 빼면 16, 2 곱하기 8은 16, 나머지는 0. 그리고 몫인 28은 짝수이므로 2로 나눠주면 2, 1은 2, 8, 2, 4, 8, 나머지 0. 그리고 몫인 14는 2 곱하기 7, 14. 7은 1 곱하기 7입니다. 따라서 해석은 5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몫인 7, 선 2의 3승. 1을 3번 곱한 것은 거듭제곱으로 2의 3승이므로 7. 따라서 정답은 2의 3승 곱하기 7. 2번입니다. 두 번째, 나눗셈을 한 번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6을 아래쪽으로 표시해서 2 곱하기 2는 4, 5에 4 빼면 1, 16은 2, 8에 16, 28은 짝수이므로 2, 1은 2, 빼주면 0, 8은 4, 14는 짝수이므로 2 곱하기 7하면 14. 따라서 5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로 해석을 합니다. 1을 3번 곱했으므로 2의 3승 곱하기 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6은 2 곱하기 28, 28은 2 곱하기 14, 14는 2 곱하기 7. 따라서 5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 2의 3승 곱하기 7로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6은 4 곱하기 14, 그리고 4는 2 곱하기 2, 14는 2 곱하기 7. 따라서 56은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으므로 2의 3승 곱하기 7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편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나눗셈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수의 대소관계 고른 것은, 대소라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의 대소관계 기준은 수직선상에, 수의 대소관계는 수직선상에 한 점을 잡고 이것을 0이라고 합니다. 0의 오른쪽에 들어가시는 수는 양수, 0의 왼쪽에 들어가는 수는 엄수, 왼쪽은 엄수입니다. 즉, 양수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엄수는 자연수에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자연수입니다. 앞에 부호가 없기 때문에 2도 자연수, 1과 2는 2가 더 큽니다. 따라서 2는 1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엄수는 0의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관계는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는 엄수이므로 엄수는 0의 왼쪽에 있으므로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므로 옴수입니다. 그러나 1보다 2가 크므로 대수관계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옴수이므로 옴수는 양수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습니다. 둘 다 플러스이므로 7은 4보다 크므로 7이 4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참고로 어떤 수의 대수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뺄셈이 있습니다. 뺄셈이라는 것은 어떤 수 A에서 B를 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과 4를 비교해 봤을 때 7 빼기 4, 자연수 7과 자연수 4를 빼면 3이 되고 이것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7은 4보다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3번입니다.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2x 더하기 y의 값은 2x 더하기 y를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숫자, 문자, 곱 더하기 문자. 숫자와 문자의 곱이 덧셈으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x, y입니다. 이 다항식은 x, y에 대하여 1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의 표시인 이 x는 2 곱하기 x를 의미합니다. x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에 곱해진 숫자 사이에 있는 곱은 보통 생략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y는 엄밀히 말하면 1 곱하기 y입니다. 문자 앞에 있는 1은 생략을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 2x 더하기 y에서 x가 3,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사칙 연산에서 계산 순서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을 계산합니다. 괄호 계산 의미는 더하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혹은 정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1은 1 곱하기 1을 말하므로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곱셈이 여기 있으므로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뺄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 빼기 1이 돼서 그 결과는 5와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7이고 세로의 길이가 xcm인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x의 값은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전부 직각, 즉 90도인 사각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가로 더하기 가로, 세로 더하기 세로 모두 더했을 때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둘레의 길이 24는 7과 7, 윗변과 아랫변이 같으므로 7 더하기 7, 그리고 좌측 세로와 우측 세로가 같으므로 x 더하기 x입니다. 따라서 좌변은 24, 우변에는 7 더하기 7은 14, x 더하기 x는 2x, 좌우변에 마이너스 14를 대주면 14를 빼는 것과 마이너스 14를 더하는 것은 같습니다. 24 빼기 14는 14 더하기 2x 빼기 14. 덧셈과 뺄셈은 순서를 바꿔도 되므로 우변에 14와 마이너스 14는 0이 되어서 남는 것은 2x. 24에서 14를 빼면 10입니다. 좌우변에 2로 나눠준다 그러면 좌변은 10 나누기 2가 되고 우변은 2x 나누기 2가 됩니다. 문자, 숫자의 곱의 나누셈은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따라서 2 나누기 2의 x, 10 나누기 2는 5, 우변은 2 나누기 2는 1이므로 x는 5.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해서 LM이 다른 한 직선 M과 만날 때 두 점이 생기고 각도 여러 가지 각이 생깁니다. 각 X의 크기는 이 각 X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과 이 각을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동위각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직선, 두 직선에 대해서 X하고 120을 더하면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직선의 각은 180도이므로 180도는 X 더하기 120도입니다.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20을 해주면 120을 빼면 180 빼기 120은 X 더하기 120 빼기 120. 오른쪽에 120 빼기 120이니까 0. 남는 것은 X. 180 빼기 120은 60. 따라서 X는 60도입니다. 2번입니다. 참고로 각도 있습니다. X와
색소 표시한 이 각은 서로 옷각입니다. 옷각과 동위각은 서로 같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O에서 각 AOB가 30도, 이 각이 30도이고 각 COD가 90도, 각 COD가 이 각인데 직각입니다. 호 CD가 12. 그렇다면 호 AB의 거리 X는 얼마인가? 호의 길이입니다. 이 문제는 원주각과 호의 길이의 상관관계를 알면 문제를 보다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각이란 원의 중심에서 호 CD가 이었을 때 COD 그리고 각 AOB를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원주각은 30도와 90도입니다. 그리고 호는 부채꼴 AOB의 둘레의 길이를 호라고 그럽니다. 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원주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이 말은 동일한 원에 서로 다른 두 부채꼴이 있다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주각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이 30도, 큰 부채꼴의 중심각은 90도, 그리고 작은 부채꼴의 호는 X, 큰 부채꼴의 호는 12. 계산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한끼리 외한끼리 곱이 같다. 90 곱하기 X는 30 곱하기 12와 같습니다. 양변을 95로 나눠준다 그러면 X는 90분의 30 곱하기 12, 00 나눠주고 3, 1은 3, 3, 3은 9, 3분의 4는 약분해서 4만 남습니다. 따라서 X는 4,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례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30과 90은 30대 90은 1대 3입니다. 따라서 X 대 12도 1대 3으로 해서 3배로 곱하면 됩니다. 이거로 계산하면 12가 3이 되려면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럼 1에서 X가 되려면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4.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40명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 분포표이다.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 중요한 것은 도수 분포표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표를 도수 분포표라 그럽니다. 2, 8, 10, 12, 8을 다른 말로 간단히 도수라고 부릅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 미만입니다. 이상은 포함하고 미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 3시간 이상이라는 얘기는 3시간에서 4시간 미만, 그리고 4시간 이상에서 5시간 미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는 12 더하기 8, 20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3시간 미만의 학생 수는 지금 밑줄 친 부분 위쪽에 해당되므로 2 더하기 8 더하기 10, 20명입니다. 전체 학생이 40명. 자, 그렇다면 3시간 이상 사용한 학생의 비율이라는 것은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전체 중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전체 인원수분에 해당되는 인원수 곱하기 40이 100이 되려면 2.5로 곱하면 됩니다. 20이 100이 되려면 2.5 곱하면 100분의 2 곱하기 2.5 하면 5, 따라서 50. 비율은 5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 미만 학생도 20명이기 때문에 3시간 미만의 학생의 비율도 50%입니다.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8번입니다. 9분의 4를 순환소수로 나타낸 것은 순환소수라는 것은 소수인데 소수점에 반복되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9분의 4는 4 나누기 9이므로 실제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4 나누기 9하면 4는 9가 작으므로 0.4, 36, 빼주면 4. 이 4와 이 4가 같으므로 4 나누기 9는 0.4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0.444. 4 하나만 반복되므로 이 반복된 숫자 하나를 순환 마디라고 부릅니다. 마디라는 얘기는 반복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은 0.4 위에 점 한 스킨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다면 0.1점은 9분의 1이 될 것이고 0.2점은 9분의 2, 0.3점은 9분의 3. 왜냐하면 반복된 숫자가 하나씩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숫자가 하나일 때 분모는 9, 분자는 반복된 숫자를 표시하면 됩니다. 특별히 9분의 3은
약분해서 3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3분의 1과 같습니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수가 0.2점이라 했을 때 이것은 0.222, 2가 무한히 반복됩니다. 위의 식에 10을 곱해주면 좌변은 10x, 10을 곱하는 이유는 반복된 숫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변식은 2.222, 2가 계속 반복됩니다.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이라고 그러고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주면 좌변은 10x 빼기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소수점 2가 없어질 것이고 2만 남을 것입니다. 숫자, 문자의 덧셈과 뺄셈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10에서 1을 빼면 9니까 9x는 2. 양변에 9로 나눠주면 9x 나누기 9는 2 나누기 9. 숫자의 계산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9 나누기 9. 오른쪽에는 2 나누기 9는 분수로 9분의 2로 표시합니다. 9 나누기 9가 1이므로 따라서 x는 9분의 2. 이것은 0.2점과 같습니다. 이처럼 순환 마디가 있는 소수는 분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a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즉 밑이 같은 거듭제곱을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거듭제곱이란 어떤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를 곱하는데 n번 곱했으면 이것을 a의 n승이라고 간단히 표시합니다. 이때 n은 반복해서 곱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인 a를 밑이라고 합니다. 반복하는 횟수를 다른 말로 지수라고 합니다. 즉 a라는 것은 a를 한 번 곱했으므로 a1과 같습니다. a의 제곱은 a 곱하기 a, 두 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a의 세제곱은 a를 세 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거듭제곱의 성질을 알지 못하더라도 a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3승이라는 것은 풀었으면 a 곱하기 a 제곱은 a 곱하기 a, a의 3승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a를 반복해서 곱했는데 모두 6번 곱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a의 6승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를 들면 4 곱하기 8은 32와 같습니다. 32는 2를 5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4는 2를 2번 곱한 것, 8은 2를 3번 곱한 것입니다. 즉 4 곱하기 8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32는 2를 5번 곱했으므로 이것은 2의 5승으로 표시합니다. 2의 5승으로 표시합니다. 밑이 같은 수의 거듭제곱은 간단히 표시할 수 있는데 지수만을 본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이것을 문제 적용하면 문제에서 지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같습니다.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므로 A 6승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연립방정식의 문자는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따라서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고 x의 차수가 1, y의 차수가 1입니다. 둘 다 1차입니다. 해를 a, b, 앞에 a는 x의 해고 b는 y입니다. 즉, 이 a, b가 위의 식과 밑의 식에 대입했을 때 이 두 식이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1을 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 아래식은 2x 더하기 마이너스 y는 2. 의 해가 ab이므로 2a 마이너스 b는 2입니다. 위의 식을 1번식, 아래식을 2번식.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문자는 문자끼리 남겨놓고 숫자는 숫자끼리 남겨두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더하기 b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0이 되므로 1번식과 2번식을 서로 더하겠습니다. 좌변은 a 더하기 2a 더하기 b 마이너스 b는 우변식은 1 더하기 2. b 마이너스 b가 0이 되므로 문자에 대해서 숫자 계산은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가 3이므로 3 곱하기 a는 3.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좌변식은 3a 나누기 3, 우변식은 3 나누기 3. 3 나누기 3은 1이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하므로 3 나누기 3. 3 나누기 3이 1이므로 따라서 a는 1입니다. a가 1인 것을 1번식에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1이 a가 1이므로 1 더하기 b는 1. 양변에 1을 빼주면 1 빼기 1은 0이므로 b는 0. 따라서 x, y는 1과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y는 -2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같다고 했습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 x절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y절편입니다. x절편이라는 것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절편이라 그럽니다. 이 방정식은 x축에서 1에서 만나므로 x절편은 1입니다. 이때 y값은 0입니다. 그리고 y절편은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2에서 만나므로 y절편은 2. 이때 x는 0입니다. 기울기란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x의 정감분의 y의 정감인데 x의 정감을 델타 x, y의 정감은 델타 y로 표시합니다. x가 0에서 1만큼 증가했을 때, x가 0에서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2에서 0만큼 감소했습니다. 분자는 0 빼기 2, 1 빼기 0은 1, 0에서 2 빼면 -2, 기울기가 -2입니다. 이 값은 y 앞에 있는 개수 -2와 같습니다. 즉, 1차 함수 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를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반대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므로 a는 기울기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2고 정답은 4번입니다. 3구입니다. 직선 y는 ax, 즉 y는 2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와 같은 직선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도 이 직선이 됩니다. x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이것을 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한 후에 그래프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y-b는 fx-a로 주어집니다. 즉, x 대신 x-a를 대입하고 y 대신 y-b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y는 ax를 x축을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x축은 그대로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므로 y-2를 대입하면 됩니다. 즉, y-2는 ax-0. 그래서 정리하면 y는 ax 더하기 2가 -2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므로 -2x 더하기 1이라고 했으므로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a는 -2가 되고 상수항 2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정답 a는 -2,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이 아닙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 B, C, D에서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분 AB의 거리는 5, 그리고 각 D가 120도일 때 Y 120도와 마주보는 각 B, Y와 선분 AB와 마주보고 있는 선분 DC의 거리는 평행 사변형의 의미를 알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평행 사변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인 것, 즉 AD와 선분 BC가 평행이고 선분 AB와 선분 DC가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점선을 그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같습니다. 동의각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의각으로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BC를 연장하게 되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이 각의 크기는 직선이 180도이므로 180에서 120을 빼면 60입니다. 따라서 이 각은 60도이고 이 각도 동의각으로 60도이고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니까 60도입니다. 따라서 y는 직선의 각이 180도이므로 y 더하기 60은 180이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60을 빼주면 y 더하기 60 마이너스 60은 180 마이너스 60. 따라서 60과 60은 없어지므로 y는 120도입니다. 그리고 평행 사변형이므로 선분 AB의 거리와 선분 CD의 거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x는 5cm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cm 120도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삼각형 ABC와 ABC와 보통 각을 표시할 때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삼각형 DF, DEF, DF가 서로 닮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호는 이 기호는 닮음을 의미합니다. 닮은 비라는 것은 닮은 정도를 말합니다. 즉, ABC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는 것은 선분 AB와 선분 DE가 닮은 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B 대 DE는 선분 BC 대 선분 EF, 선분 BC 대 선분 EF, 그리고 선분 CA 대 선분 FD가 닮은 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닮은 비가 AB의 거리가 4, 그리고 DE가 6, 닮은 비는 4대 6입니다. 4대 6은 보기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4대 6. 4와 6은 4는 2 곱하기 2고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그냥 둘 다 2로 나눠주면 남는 것은 2와 3만 남습니다. 따라서 닮은 비는 2대 3입니다. 참고입니다. 4대 6은 분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분의 4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분수로 가고 왼쪽에 있는 것이 분자로 갑니다. 양변에 4분의 6을 간단히 방법은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줍니다. 왜 2로 나눠주냐? 4의 약수 중에 2가 있고 6의 약수 중에 2가 있습니다. 그럼 분자는 4 나누기 2니까 2, 분모는 6 나누기 2니까 3, 3분의 2를 비율로 표시하면 2대 3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주사의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눈은 1, 2, 3, 4, 5, 6을 말합니다. 3 이상일 확률, 3 이상이라는 것은 3, 4, 5, 6이 나올 확률을 말합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합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가지수를 말합니다. 사건의 모든 가지수를 말합니다. 즉, 전체 가지수는 1, 2, 3, 4, 5, 6 이므로 전부 6가지가 됩니다.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것은 한번 던졌을 때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모두 4가지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곧 문제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 그리고 3 이상 확률로 나올 것까지는 4가지, 4와 6의 공약수는 2이므로 분자 분모에 2로 나눠주면 분모는 3, 분자는 2, 3분의 2가 됩니다. 이때 확률을 3분의 2라고 합니다. 참고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의 배수는 2, 4, 6 3가지이므로 확률은 6분의 3으로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는 3과 6 2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의 배수의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큽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던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15번입니다. 3 루트 2 더하기 루트 2를 간단히 한 것은 루트 2처럼 표시되는 것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수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또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도 4가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어떤 수의 제곱이 4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x는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루트 4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의 2의 제곱과 같습니다. 루트는 제곱에서 어떤 수가 되는 것이므로 루트와 제곱은 상쇄되어서 2만 남게 됩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면 3 루트 2는 3 곱하기 루트 2라고 하고 이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무리수 앞에 있는 3은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공통부분은 없습니다. 즉, 유리수 집합과 무리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유리수이면서 무리수가 되는 숫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계산은 무리수를 문자로 보고 유리수를 상수, 즉 숫자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즉 3x와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루트 2는 x와 같은 걸로 취급하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는 3x 더하기 x와 같습니다.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개수는 3 더하기 1, 4x, x가
루트 2라고 했으므로 주어진 식은 4 곱하기 루트 2.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x-1, x-3의 곱으로 줬고 이 값이 0인 한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은 2차 방정식 x-1 곱하기 x-3이 0이라는 것은 x-1을 편의상 a, x-3을 편의상 b라고 하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a가 0이라는 것은 x-1이 0이고 또 b가 0이라는 것은 x-3이 0을 의미합니다.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변에 1을 대주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1과 더하기 1이 0이 되므로 x는 1, 우변은 좌우변에 3을 대주면 -3 더하기 3은 0이 되므로 x는 3. 이때 x는 1 또는 x는 3이 x에 1 대입하면 x-1이 0이 되므로 이 식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x가 3일 때 이 부분이 b가 0이므로 어떤 수 곱하기 0은 0이 되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건은 x는 1 또는 3. 근데 조건에서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므로 다른 한 근은 3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2차 방정식 y는 -2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 x의 제곱이므로 2는 2차를 말합니다. x 2차. 그래프의 형태는 -2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즉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위에서 보았을 때 볼록한 것을 말합니다. 볼록 렌즈와 같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아래에서 보았을 때 들어가 있으므로 오목하다. 위로 볼록, 아래로 오목. 즉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고 반대로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그래프가 좌우로 대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대칭축은 y축입니다. x축이 아니고 y축. 이때 x의 값은 0입니다. 한 점 x가 1일 때 y 값을 찾는 것입니다. y가 -2x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x가 1일 때 여기에서 x 대신 1을 대입하면 y는 -2 곱하기 1의 제곱이므로 -2. 두 번째 x가 -1일 때 y는 -2 곱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므로 -2. 즉 x값이 1일 때와 x값이 -1일 때 y값은 같습니다. 이것을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 x는 1,2가 아니고 1,-2를 지납니다. 꼭지점. 꼭지점의 얘기는 그래프의 증감이 변경되는 부분, 바뀌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으면서 0으로 갈 때 y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x가 0보다 크면서 무한대로 갈 때 y는 감소합니다. 이 점에서 0 증가했다가 감소하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0,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거리가 5, 선분 BC의 거리가 4, 선분 AC의 거리가 3일 때 코사인 B의 값은 각은 여기 있습니다. 삼각비를 의미합니다. 삼각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가 있습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삼각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각에 대해서 밑변을 찾는 것입니다. 밑변은 점 B와 직각이 되는 점 C를 연결한 선분 BC를 밑변,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이것을 빗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 B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됩니다. 문제에서는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B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됩니다. 빗변이 5고 밑변이 4이므로 5분의 4. 탄젠트 B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되므로 4분의 3. 고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B의 값이므로 5분의 4.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삼각비입니다. 삼각비는 정의를 그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입니다. 사인은 마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0으로 C이므로 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T가 이렇게 생겼다고 봐서 밑변분의 높이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 O, 원의 중심 O이고 OAB는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는 부채꼴의 곡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원주각은 APB,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것을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각이 35도, 이때 중심각 AOB, 원점에 있는 중심각 AOB의 각의 크기는 이것은 공식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편리합니다. 즉, 중심각은 원주각 곱하기 2입니다. 발음을 하면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원주각이 35도이므로 35도 곱하기 2 하면 70이 됩니다. 따라서 중심각은 70도 3번입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삼점도는, 산점도라는 것은 이 그래프처럼 점을 무사히 많이 찍어놓은 것을 산점도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것은 x값과 y값이 어떤 관계냐를 의미합니다. 음이라는 것은 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양은 어떤 수가 증가하면 다른 수도 증가하는 것을 양이라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이것은 양이라 그럽니다. 음이라는 것은 x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y값이 감소하는 것을 음이라 그럽니다. 즉 양은 방향이 일치, 그리고 음은 방향이 반대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 적용하겠습니다. 1번 그래프를 직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준다 그러면 이 직선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그것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기 2번에서 대표적인 선분 하나 그어준다면 이 선분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이럴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하나 그어준다. 대표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x축과 평행하게 될 것입니다. x가 증가함에도 y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표선을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x값과 y값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